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든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난 그거 말고도 다른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증시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그럴 수는 있지.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패키지로 쓰는데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치병이지. 트럼프 감세 속도전에 불구경하는 한국에서 법인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서 취임 100일 이내에 모든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IRA 얘기하고 있겠어요.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인데 그렇잖아요. IRA 보조금을 굳이 안 받다고 하더라도 보편관세 20%를 때리면 어차피 같은 효과니까 큰 영향이 없어. 만약에 이제 IRA 보조금, 그러니까 AMPC를 이제 그러면 안 주면 AMPC로 한 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5천억, 6천억 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만큼 이익이 주는 거니까 주가가 폭락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잖아요. 꼭 그렇지 않은 게 LG엔솔에서 GM하고 협상하고 할 때 AMPC라는 이 보조가 있는 거를 둘 다 알아요. AMPC 받아갖고 내가 보조금 받는 게 있으니까 너 10% 받지 말고 이걸로 5% 받으니까 나한테는 5%만 받아라. 이렇게 보통 협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AMPC가 사라져. 그럼 LG 어떻게 하겠죠? 나 10% 너한테 이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될까요? 근데 의리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 이제 AMPC 안 받으니까 셀 기업한테 더 받겠다 라고 하는 게 셀 없잖아요. 셀 기업이. 금약거 받을 건가요? 셀 만든 회사 몇 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CAT를 못 들어오잖아요. 중국 애들 못 들어오고. 파나소닉은 병신이고. LG, 그 다음에 SK, 삼성 아니면 없어요. 선택지가 없다니까? 조세의 전가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AMPC라는 이제 보조금이 폐지되는 거, 이거가 이제 조세의 전가. 그러니까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하고 이제 동일한 효과인데, 세금을 부과를 했을 때 그 세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는 LG엔솔이 딱 부담하고 끝나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LG는 AMPC 그동안 받던 것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손해를 볼 거다 하는 것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기초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런 거는 크게 보수가 안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진짜 핵심이 이거라고. 당선인은 내년에 만료되는 감세와 일자리법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2017년 통과된 법안으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1, 소득세율을 39.6에서 37.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추가로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소득세율은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내리지 않고 다만 팁에 붙는 세금을 폐지하겠다. 만약에 이제 이게 15%가 가면은, 네. 그러면 한국 법인세율이 24%면 9%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해야 되겠습니까? 선제적으로 이거 대응해야 되는데, 왜 대응 안 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고, 지금. 결론은 명확한 겁니다. 네. 내가 번 돈을 나라가 덜 가져가면은 그만큼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경제가 좋아지고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번 걸 나라가 다 가져가면은 미쳤다고 열심히 일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가 나빠지고 주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명백한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차트로 제가 다 보여드린 거잖아요. 다 검증된 거잖아요. 트럼프 감세 이후에 그래서 4배 올랐다는 겁니다. 2017 이후에 4배 올라서 2만을 드디어 찍은 나스닥이고요. 문정부 들어왔고 증세나 따위나 처하고 있으니까 제자리 걸음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나마 좀 이제 코로나 버블 당시에 이제 동학개미 들어가자 해갖고 이제 들어갔고 1439에서 3316까지 이렇게 좀 재미 좀 봤었는데, 금투수 얘기 나오면서 지금 작살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주식 투자하고 하면서 어떻게 금투세 찬성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자 감세, 긴축 예산로. 전형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의 감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줄이는 거 하고, 감세하고, 이제 작은 정부 하는 거에 그 반대잖아요, 지금. 이 반대를 민주당하고 이제 뭐 좌파, 진보라고 하는 애들이 다 한결같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금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네. 예, 금투세 시행되고 증시는 폭망한다는 겁니다. 탄핵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을 막아야지. 그래서 탄핵 막았다고 내가.
내가 탄핵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정시를 지키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정시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킨 거고, 대통령이 지키려고 정시를 지킨 거고, 그런 겁니다. 예? 22년 6월 16일 날 경제정책 방향 보고에서, 한겨레입니다. 한겨레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낡은 MB노믹스 재탕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벌 부자 감세 시동을 걸었다 하면서, 핵심은 감세와 규제 안 하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경제부총리 주도로 덩어리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글로벌한 트렌드라고. 트럼프가 주도한 글로벌한 트렌드라고, 트렌드. 증권시장 쪽에서는 금투세 폐지하고 정권거래세 인하하고 상속세를 개혁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이 큰 틀하고 맞닿아 있는 거라고요, 지금.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든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정시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맞지만, 나는 그거 말고도 다른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정시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그럴 수는 있지.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정책을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패키지로 쓰는데,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치병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거지, 그거는.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치고 나왔고 미국이 법인세를 내리니까 따라서 저기 선진국도 다 같이 내리잖아요. 법인들 얼마든지 이제 공장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고, 당연히. 남들 다 법인세를 떨어뜨렸는데 혼자서 올리니까 일자리가 생기냐고. 그래서 일자리 겨우 만든 게 세금 이빠이 때려갖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 시켜갖고 산불 나나 안 나나 지켜보고 그런 일자리만 쳐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갖고 제대로 안 나오니까 통계 조작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에서. 기업이 스스로 기업하고 싶고 막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기업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게. 그게 진짜 일자리고 양질의 일자리지. 세금 막 때려갖고 그 저기 나이 드신 분들 패갖고 산불 나나 그거나 쳐다보고 하고 고용률 올리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돈 낭비지. 돈 갖다 쳐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난 저기 문재인 정부 때 나라 빚이 600조에서 1000조로 무려 400조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디에서도 트럼프 노믹스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이 있은 이후에 또 미국 장이 그렇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부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남기고 그런 것이 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미친 거죠. 지식인들이 썩어서 그렇다고. 지식인들이 그 알량한 지식 갖고 그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이제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해갖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왁구를 딱 정해갖고 트럼프 나쁜 새끼 개새끼 딱 만들어놓고 그 얘기에 맞는 소리만 하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출연시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도 마다치 않겠다며 정부의 건전 재정, 즉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돈 풀기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하라면 하십시오.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과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과는 다소 다릅니다. 당장 재정을 늘리면 나라가 망하는 만큼 눈앞의 선거보단 미래를 더 먼저 봐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쯤이고요. 이때 카르텔들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카르텔들이 앙심을 품고 탄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탄핵 빌드업이 이 무렵부터 시작된 거고요. 한동훈이 그래서 황태자로 낙점돼서 키워진 거예요. 한동훈을 띄워야 되잖아요. 띄우려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방법이 이제 MB 정부 때 시발단, 문재인 정권 때 드루킹이 사용했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 기법. 뉴스 보고 하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떨어져서 20%도 깨고 17%도 깨고 한다고 그 보도가 되니까 그 보도만 보고 대통령이 인기 없고 일 못하고 그러는구나, 일을 별로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댓글 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 위기까지 왔던 거고, 네. 제가 이제 무산시킨 거죠. 이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 대상을 막 확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장 받는 입장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이 늘어나네 하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진다. 이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인데 파란색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항상 가장 높은 쪽에 있었어요. 임기 내내 지지율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었던 대통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돈 막 풀어갖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나라비상 400조 원으로 늘려놓고 이제 나가고 임기 내내는 인기가 좋아. 지지율이 높아. 임기 끝나고 지금 한 2년 넘어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문재인 욕해. 문재인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특히 심하게 욕하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딱 들어와서 포퓰리즘 이런 걸 해갖고 나라빚이 400조가 늘어나고 하니 큰일 났다. 이런 문재인 케어 같은 포퓰리즘이 재정을 파탄시킨다 해서 문재인 케어를 폐기를 공식화하니까 혜택을 누리는 무슨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뭐 이제 요양원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걔들 입장에서 보면 이 새끼 죽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욕하고 하니까 지지율은 떨어진다는 거죠. 개혁이라는 거는 적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수의 강력한 적들을 만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개혁을 하다 보면은 대통령의 인기는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2년, 3년, 4년 지나고 나서 이제 보면은 그때는 몰라도 한참 지나고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인다. 사귈 때는 몰라도 맨날 헤어지고 한참 지나고 걔 좋았는데, 걔 인간성도 좋고 참 좋았는데, 아깝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또 내지는 쌍놈 새끼 헤어지기 잘했어.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전 헤어져 본 적이 없어갖고, 저는 첫사랑하고 결혼했고. 질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사람이 진가가 느껴지잖아요. 문재인하고 제일 대비되는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보시면 요 제일 바닥일 때 몇 프로까지 갔었냐면은 14%. 한 자리 숫자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지지율은 늘 바닥이었고요. 대통령 딱 그만두고 본관마을 가서 이제 농탄 지으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갔는데 가자마자 관광객들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 아니야. 그립다고 하면서 대통령 보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짜 그 여론, 지지도에 최우선을 두신 분이시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씨발새끼 개새끼 진짜 근데 이번 윤 대통령은 이미 내 여론이 안 좋을 걸 알고 각오하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여론을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만 그렇지 안 쓸 수가 없어. 나도 악플 신경 안 쓴다 하지만 내가 신경 안 쓰겠냐고. 신경 안 쓰면 그게 사람이냐 그게. 내가 악플에서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나 악플 신경 많이 써요. 나도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당장 이렇게 막 악플 달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나의 진심에 감화돼서 나중에는 선플로 도배되겠지. 그때까지는 내가 참아야지 하고 가는 그런 거지. 어떻게 악플이 그렇게 주렁주렁 다니는데 그게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야 나도 악플 아파 살살 달아. 나 지금 감기 걸려서 아프다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결국 문재인의 문파 정치가 소멸 진보 세력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빌어야 돼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이재명 찍으신 분입니다. 진보적인 지식인이라고. 근데 이분조차도 문재인 같은 그런 대통령이 다시는 우리 이 땅에 나타나지 않게 빌어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너무 좀 심하게 말씀하신다 싶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역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똑바로 보시는구나. 내가 그랬다고 진짜로. 이놈의 새끼는 진짜 대통령 5년 동안에 뭔가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어 진짜. 집만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고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적폐청산, 제조산 해가지고 나하고 반대편 애들 다 때려잡고 거기에 자기네 사람들 심는 것만 골몰했지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깊이 있는 고민,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이 전혀 부재했었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나침반 없이 5년 동안 가다 보니까 나라가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른 나라는 다 세금 줄이고 있는데 혼자만 세금만 올리고 이질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원전도 다시 도입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역대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노무현이 34.5, 박정희가 19.1입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 꽃이었고 김어준이 하는 진보나 좌파 민주당 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높게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은 있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7인 이유도 이제 바로 그런 거고 이제 그렇긴 한데 임기 내내 지지율이 낮았던 노무현이 34.5고 그에 비해서 문재인은 9.9밖에 안 되잖아요. 역대 제일 족같은 대통령 이거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어. 내가 문재인 좀 찍게 별 5개 좀 찍게 진짜. 에라이 족도 무식한 국민연금 분신 새끼.
국민연금이 한증시 이대로 가면은 투자 않는 게 적절. 근데 이 새끼들 진짜 도는 새끼들이야. 이거 진짜 이거 근본이 없는 애들이야. 얘들도 이 얘기한 그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났을 거잖아요. 네. 결론 어떻게 했냐면 과거 10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한국 증시가 제일 개판이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미친 새끼들이 이게 지금.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 그래도 지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5.4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14.9, 5년 뒤에는 13%로 계속 줄린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령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최근 수익률과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데이터. 지난 과거 10년 동안 보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내리고 얼마나 오르고 이거를 이제 감안해서 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국 증시가 제일 처지더라.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증시 투자하지 말자 하는 얘기인데 이건 백미러 보고 있는. 그렇죠. 백미러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자산운용 보고서라고 운용자산의 성과 및 투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문서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걸 주는데 6번 유의점에 어떤 내용이 있냐. 과거 성과는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음.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과거 투자 성과는 미래 성과에 대한 보장이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이를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이 지랄 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 과거의 성과는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 이게 기본 아니야, 기본. 기금 운용하는 새끼들. 이거 시험 안 보냐고.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 안 보냐고. 시험 보면 이거 나온다고, 이거. 근본도 없는 소리를 차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니 미래 수익률을 예상을 해서 그걸 갖고 판단을 해야지. 과거에 10년 동안 나빴으니까 앞으로도 10년 동안 계속 나쁘겠지 해서 이거 줄이자. 이게 말이 되냐고. 평균 회귀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예측할 때 그 결과값이 평균에 가까워지려는 경향성으로 이 평균 회귀가 내려갈 팀은 결국 내려가고 올라갈 팀은 언제가 올라간다. 시즌 초에 이제 롯데가 잘 해갖고 봄대해서 와 하다가 이제 시즌 말미 되면은 추르르 미끄러져갖고 여전히 이제 꼴찌하고. 네. 반면에 이제 시즌 초에 막 못하고 하다가 이제 가을 되면은 막 잘해갖고 프랜시즈 삼성이 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요행이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요행이 유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운이 쭉 왔으면 그 다음에는 울음이 쭉 오는 그런 형태가 온다는 거죠. 네. 5년 연속 떨어졌으니까 내년 6년도 무조건 떨어질 거야가 아니고 5년 이상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한번 크게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평균 회귀는 펀드 운용을 책임진 펀드 매니저들의 실적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들의 과거 실적을 내세워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대로 믿을 건 아니고 네. 평균 회귀가 일어나서 과거 실적은 정점을 찍었다는 것을 의미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스타 펀드 매니저에서 거기 돈이 막 들어가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성과가 처참해져가지고 잊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냐고 이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야 국민연금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냐 진짜. 이거는 펀드의 기초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야지 무식한 새끼야. 아이씨. 옛날 사람들은 다 평균 회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 비 오는 날이 있으면 해 뜨는 날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오르막은 미국 증시, 내리막은 한국 증시인 거잖아요. 네. 이게 역전될 때가 된다는 거죠. 곧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곧 하면은 애들이 다 내일이나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역전되는 시기 온다고. 옛날에도 그랬다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세 번째 원칙인 물극필반이 바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평균 회귀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멍이잖아. 볕들나 있으니까 한국 증시를 더 사야지.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 팔아서 지금 미장 가고 그럴 때냐고 지금.